안녕하세요. 다산역 롯데 단지대 부동산입니다. 6월 27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며 혼란스러운 일주일이었죠. 여러 걱정, 문의 전화를 받으며 실제 수요자들과 주민들의 염려를 들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봤고 진행했던 계약 전면 재검토까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부터 가계대출 문제는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만 거래되고 금액의 상승이 잇따르자 다산을 급매로 매도 후 서울권으로 갈아타게 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다산 주민분들께 서울은 난리라는데 왜 다산 상승폭은 더디냐 하는 하소연을 담은 전화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와 함께 다산도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5월, 6월 의미 있는 실거래건 다수 확인 가능합니다. 6월 27일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투자보단 실수요를 위한 정책입니다. 어떤 이들은 666 정책으로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규제는 대출 최대 한도 6억입니다. 서울 고가주택을 겨냥한 규제였고요. 그 수에는 8억에서 13억대 매물들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딱 다산을 해당하는 말이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번 대출 규제가 다산의 거래량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입니다. 한마디로 갭 투자 목적의 매매 시에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죠. 전세가 낮은 경우를 맞춰줬을 경우 매수자는 해당 주택 매매 이후 후순위로 소액대출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제 완벽히 제한됐습니다. 추가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며 갭 투자가 전면 금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담대 시 종전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는 제한도 생겼는데요. 우선 이번 정책으로 연끌 매수가 제한됐고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주 만에 2.4%포인트 하락됐습니다. 대출 정책이 발생하기 전 다산은 과열과 활발 사이 분위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중심 지역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다산 집주인분들도 농담과 진심을 섞어가며 나라와 후손들을 걱정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의 공약을 조금만 살펴봤더라도 누구나 예상했던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다산은 그 이후 동향이 어떨까요? 우선 갭 투자가 돌았던 다산, 갭 투자 문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문의가 끊겼다고 해서 엄청난 가격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갭 투자 이후 전세를 진행하던 매물들은 일제히 가격을 내리면서라도 빠르게 전세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 매매 특약에 특정 조건을 달기도 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매수자, 매도자 모두 요즘 분위기 어떠냐고 물어볼 정도로 현장 분위기를 궁금해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관망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망의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대출 규제, DSR 한도 줄이기,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은 매년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2, 3개월 수준입니다. 2, 3개월 동안 움츠러들었던 매매 심리는 순간 반짝하며 거래됩니다. 묶여있던 매매 심리는 2, 3개월 뒤에 반짝, 급매 처분 및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 다시 관망, 2, 3개월 뒤에 다시 반짝. 24년도부터 이런 사이클이 여러 차례 반복됐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금융시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그리고 향후 대책들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해소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당분간 수도권 전반적으로 숨고르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산은 살짝의 관망의 자세가 보이지만 이번 정책으로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계획하던 일부 다산 주민분들도 잠시 관망 중입니다. 서울 집값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향후 방향성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공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갈아타기는 하락시장에서입니다. KBC도 살펴볼까요? 6월 27일 많은 아파트 빨간불, 즉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도 금강 1차와 2차 KBC 전체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산 아파트 등록 예정인 매매 실거래가도 살펴볼까요? 힐스테이트 66 타입 호가 8억 5천에서 500만 원 조정돼 8억 4,500에 거래됐습니다. 로얄동 뻥표가 나오는 좋은 매물이었습니다만 사정이 있어 시세보다 높게 거래됐습니다. 롯데캐슬 74 타입 또한 8억 2천과 8억 4천 거래가 있었습니다. 각 호가 8억 4천, 8억 5천에서 1천만 원, 2천만 원 조정돼 거래됐습니다. 롯데캐슬 84 타입 타워형도 9억 거래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래건이죠. 계약 취소에 따른 특수건입니다. 계약서까지 작성 후에 취소됐기 때문에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를 해약금으로 받았고 사실상 7억 5천에 진행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건입니다. 자이폴라리스도 8억 후반과 9억의 거래건이 있었습니다. 방 4개 신축 아파트로 관심 많은 아파트입니다.
다산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도 살펴볼까요? 다산 신도시 내 전월세 매물이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비수기 등을 이유로 전월세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가격보다 옵션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은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 월세 매물은 거의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와 달리 전월세가는 시스템 에어컨 여부, 반려동물 여부, 날짜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실거래가 살펴볼까요? 우선 자이아이비 플레이스입니다. 110 타입 호가 13억 사정했던 매물 금액 조정돼 12억 7,500에 거래됐습니다. 한양수산 리버팰리스 모두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역이죠. 세안고 매매 8층 9억 4천, 수변뷰 3층 9억 2천, 비수변뷰 8층 9억 1천에 거래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수변뷰 매물이 워낙 부족해 나오면은 바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힐스테이트 거래건 매우 많습니다. 84 타입 5월 거래건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죠? 6월 거래건도 많습니다. 입주 가능한 매물 9억 4천 내외로 거래됐습니다. 롯데캐슬 74 타입 직거래건이 있었고 84 타입 21층 9억 1,500에 실거래건 등록됐습니다. 자이 폴라리스도 곧 실거래 등록 예정입니다. 이표현상자의 실거래건도 살펴볼까요? 7억 7천 내외로 거래된 건들 중에 7억 5,500 실거래가 있죠? 네, 세안고 매매건이었습니다. 뷰 좋은 20층 매물 8억 5천에서 조정돼 8억 3,500에 거래됐고 로얄동 8층 매물 8억 4천에서 300만 원 조정돼 8억 3,700 거래건 확인 가능합니다. 이 표현상자의 84 타입 대부분 9억 이상의 거래건으로 확인 가능하죠. 최근 수변이 보이는 뻥뷰 로얄동 중고층 매물이 거래되며 9억 이상의 실거래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거래된 3,510동 로얄동 매물도 호가 9억 2천에서 100만 원 조정돼 9억 1,900에 거래됐습니다. 유저들 센트럴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8억 5천 내외 거래가 있었고 층이 좋은데 유독 저렴하게 거래된 건도 보이시나요? 세안고 매매로 거래된 건입니다. 이표현상 74 타입도 8억 1천 등의 거래건이 있었고 84 타입도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5월과 6월 다사신도시 많은 거래가 있었죠. 이표현상 84 타입 8억 5천에서 6천 내외 거래건들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거래된 20층 9억 거래건 이표현상 로얄동 5동의 로얄 매물이었습니다. 반도이브라 82 타입 7억 후반, 84 타입 로얄동 탑층 8억 3천 거래건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 호가에서 일부 조정돼 거래됐습니다. 아이파크 84 타입 9억 1,500원 실거래건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역이었죠. 97 타입은 9억 9,300과 10억 3천 실거래도 확인 가능합니다. 유선들 골든뷰 거래건들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한양수자 리버파크 직거래 거래건 있고요. 푸르지오도 꾸준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산 진건지구 전세 흐름은 딱 3개로 정리 가능합니다. 갭 투자로 전세 매물 증가, 매물 부족, 전세가 소폭 하락. 갭 투자를 염두에 매매 후 전세를 놓는 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진행되는데요. 이런 전세 매물이 증가함과 동시에 비수기가 겹쳐 전세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물이 부족한 시장이기에 지속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6월 27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분위기와 다산의 현 시황을 알아봤습니다. 오히려 이번 부동산 정책이 다산에는 좋은 신호탄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다산은 대출한도 6억까지 받는 매수자들이 많진 않기 때문입니다. 다산 신도시는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갭 투자 관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갭 투자가 중단된 상황에 향후 다산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저도 두근거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6월 27일 부동산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대책과 향후 진행될 정책들로 부동산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부동산 시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단지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